어저께 정규재 주필께서 그 황교안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는 영상 칼럼을 방송했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걸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규재 주필께서 그 하신 말씀을 이제 간추리면은, 황교안은 빨리 자기가 대권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빨리 밝혀라. 아주 극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규재 주필께서 더 이상 이렇게 길 가로막고 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은 그만두라는 것이 더 우세하지만 아주 정말 치열하게 하려면 해라. 그러니까 거의 한 80%는 그만둬라. 제가 듣기에는 그랬습니다. 한 80% 정도의 그 중점은 황교안은 그만둬라. 빨리 그만둔다고 이야기해서 길 막고 있지 마라. 이게 한 80%로 들렸고, 한 20% 정도가 그래도 하려면은 확실히 해라. 뭐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그 어떠한 그 관점이 조금씩 뭐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규재 주필께서 하시는 내용을 좀 더 들어보니까 황교안 측근의 아주 그 둔한, 아주 세속적인 뛰어나지 못한 어떠한 참모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참모들이 황교안 보러 아직은 때가 아니다. 꽃가마가 더 완성될 때까지 더 기다리자 하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주필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이 그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부터 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통진당을, 이석기의 통진당이죠. 통진당을 해산시킨 거, 그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런 취지로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지 않느냐. 권한대행 했다는 거, 그리고 뭐 교회 다니면서 신앙 간증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또 젊은이들 만나서 나는 이렇게 단아한 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저께 보면서 매우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정규재 주필의 그 비중이 매우 무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떠한 그 시각을 함부로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을 많이 존중을 합니다. 많이 존중을 하는데,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정규재 주필께서 과거에 한 적이 있죠. 그 5구 대선 그때 시작될 때, 5구 대선 시작되기 전에 그 자유민주 이쪽 진영에서, 저는 이제 우파라는 것보다는 자유민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자유민주 진영 쪽에서 황교안이 대안이다 그러면서 황교안의 인기가 막 올라갈 때 똑같은 이야기를 정규재 주필이 그때 했어요. 황교안은 절대 대권 도전 안 한다.
괜히 길 막지 마라. 빨리 그만둔다고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길 결집되도록 그렇게 길을 터줘라. 이런 이야기를 정규조 주필이 그때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과 아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기는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나는 권한대행으로서 충실히 대행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말 많은 우리 태극기 세력이 마음 둘 곳을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바로 김진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김진태 의원도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권 도전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라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나밖에 없지 않냐? 이래서 했다가 결국은 홍준표와의 한국당 경선에서 그렇게 이제 부당하게 경선 탈락이 되는 바람에 정말 이 태극기 자유민주 세력은 이제 진퇴가 불가능한 오도가도 못하게 좀 돼버렸고 그 와중에 홍준표가 이제 대안이다 이래가지고 했지만은 분열을 막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규재 주필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교안에게 그 당시 5구 대선 전에 빨리 물러나라. 물러나라. 길 막고 있지 마라. 이런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이제 곰곰 하루 정도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정규재 주필의 이야기가 맞는가? 황교안은 꽃가마를 기다리는 그냥 백면 서생에 불과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가?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시킨 거 그거 빼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곰곰이. 황교안은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황교안은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뭘 했냐 하면 사드 배치를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 사람들이 엄청 달려가서 황교안이 월권행위다 이래가면서 엄청나게 공격하고 사드 배치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했는데 황교안은 그때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이거는 이미 정부가 다 결정된 것이고 하니까 사드 배치한다 이렇게 상당히 강경하게 맞서고 미국과의 미군과의 사드 배치를 다 결말을 졌죠. 그래서 사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중에 배치 다 된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냥 좌팔들 동원해서 거기 가서 농성하고 이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황교안이 강력하게 권한대행으로서 사드를 배치한다 이렇게 해서 사드 배치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한 일 한 겁니다. 그 사드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배치한 사드가. 그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대들었습니다. 사드 이거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때 권한대행으로서 그 사드 배치를 강행했고요.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진당 해산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권한대행으로서, 사실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뿌리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 된 게 아니고 국무총리로 있다가 권한대행이 된 거니까 국민적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맘대로 할 수가 없죠. 헌법상 무슨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는 것도 자기가 뽑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교안이 그때 사드 배치를 한 그 일은, 그래서 그때 황교안이 사드 배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다소 마음을 좀 놓았지 않습니까? 예. 사드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 뭐 몇 개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어디냐 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좀 마음을 놓았었던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되고 나서부터는 황교안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복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복귀가 없는, 그리고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두 달짜리 권한대행이잖아요.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하면 바로 이제 그 저녁에 딱 결정이 나니까, 5구 대선이니까 3월 10일부터 해서 딱 두 달짜리 권한대행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거를, 왜냐하면 황교안의 입장에서 권한대행 입장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두 달 후에 5구 대선 하게 돼 있다. 그럼 내가 권한대행 할 수 있는 게 두 달이다. 두 달 동안에 과연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대표성이 없는데, 국민적 대표성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 3월 10일에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뭐 탄핵을 기각했으면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황교안은 국무총리로 돌아갈 거였겠죠. 그러니까 두 달 더 권한대행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두 달 더 그 식물 권한대행이 된 거죠. 그거는 식물 권한대행이 된 거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고 두 달짜리 권한대행이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서 황교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황교안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난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권한대행이 있으면서.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사드 배치를 제가 알기로는 3월 10일 이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드 배치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기 전 상태. 그때는 권한대행으로서 힘이 좀 있죠, 그래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내다봤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우린 그렇게 내다봤거든요. 기각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1년 임기를 마치고 차기 대통령은 황교안이 된다. 우린 다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뭐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황교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황교안이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딱 기각되고 나니까 완전히 꼬랑지를 내리고 꼬랑지를 내려버렸다, 이렇게 비판들을 했죠. 그 전까지는 황교안이 뭐 차기 대통령 뭐 따놓은 당상식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비판들을 했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으면은 지금 대통령 자리에는 황교안이 앉아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신에. 탄핵이 기각됐다면 뭐 황교안이 그대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탄핵이 이제 인용되는 바람에
이제 이 모양으로 지금 돼버렸거든요. 이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첫째, 그 황교안이 그 사드 배치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꽃가마를 기다리는 백면서생이다. 황교안이. 이런 비판이죠. 제 판단이 뭐 틀리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황교안이 나서지 않는 것은 타이밍상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상 황교안이 지금 정식 출범을 안 하는 것이 타이밍상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황교안 머릿속에 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뭐 무슨 생각하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황교안이 초신을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정규조 주필이 황교안에게 드리는 고언에서 지금 박차고 나와서 뭐 확실하게 이렇게 승부를 지어 나가라는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요.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아주 미개한 국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태극기 자유민주 세력은 반대했지만 어쨌든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건 국민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책임을 자유민주 세력, 태극기 세력도 같이 져야 됩니다. 이건 뭐 단체 책임이니까. 방송하는 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우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우매하지 않다면 정규조 주필처럼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황교안에게. 황교안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요, 뭐 누워서 침 뱉긴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여태까지 흘러온 지금 가장 그 증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자꾸 누가 뭐 선동되어서 됐든 뭘 했든 좌우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런 국민이었는데 이것이 우매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인정을 하고 우리 다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 우매함을 인정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더 교활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매한 국민을 상대로는 교활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는 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 수준에 맞게 교활했어야 합니다. 교활했어야 돼요. 상대방은 우매한데 나는 교활하지 않아.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매한 사람한테 교활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뭐 교활하다는 것이 이제 너무 나쁘게 쓰이지만은 교활하다는 표현보다는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여간 더 영민하게, 교활이라는 건 좀 너무 나쁜 뜻이 많이 들어갔고요. 더 영특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지금 전 총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스탠스는 맞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꽃가마를 더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 이 지지라는 게 꺼지고 나면은 뭐 반기문 같은 사람도 그 지지도가 안 올라가니까 뚝심 없이 그대로 무너졌잖아요. 지지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을 해보니까요, 제 조회수가 많을 때는 뭐가 힘이 좀 있어요. 저도. 내가 그래도 내가 한번 동영상 올리면 몇만 조회 나오는 사람이야. 뭐 이런 그 자부심이 그 당시엔 있었어요. 작년도 한참 우리 태극사랑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을 때
예. 그때는 뭐 한 번 올리면 뭐 6만 조회도 나오고 10만 조회도 나오고 뭐 암만 뭐 조회수가 없어도 다 6천 조회 이상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요즘은 뭐 제 동영상 뭐 6천 조회는커녕 600조회도 뭐 안 되고 뭐 이러거든요. 보는 사람만 이렇게 보고, 어떤 분들은 아 요즘은 왜 방송 안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지도라는 게요, 지지도라는 게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그 조작된 여론조사하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조작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이 꽃가마를 더 기다려야 된다. 꽃가마가 더 완성될 때까지. 이 엉성한 꽃가마 타고 나갔다가는 정규제 주필께서 요구하는 바처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안 시킬 정도의 어떤 이성을 지닌 우매하지 않은 국민들이라면 정규제 주필 얘기가 맞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우매합니다. 우매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던 거예요. 이거 부인하지 맙시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물론 이러한 우매한 국민들을 그래도 구원하겠다고 지금 우리 자유민주 세력이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면 우리는 그냥 우매함 속에 함몰돼 가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런 지금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있어요. 예,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보여준 그 증거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우매하다는 걸 인정합시다. 우매한 국민이 아니라면요,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국민이라면요, 절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을 알아보고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가 아무리 흔들고 했다 그래도 어쨌든 좌우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어요. 국회에서 가결됐고, 뭐 그 배신자들이 있었고 어쨌든 좌우간 그래도 어쨌든 배는 침몰된 거거든요. 예. 침몰된 것과 침몰 안 된 것은 차이가 있는 거고, 침몰됐다 그러면 그 국민이 우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솔직하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매한 국민을 상대로 꽃가마가 더 완성될 때까지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예, 이게 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은, 제 세 번째 이제 주제로 말씀드리면, 황교안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꽃가마를 기다리는 백면서생인지, 정말 불굴의 의지를 지닌 어떠한 그 구원투수인지,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 가지고 도대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하태경 의원하고 황교안 그때 총리하고 그 국회에서 이렇게 설전을 할 때, 하태경이가 촛불에 타 죽고 싶으냐 하면서 이렇게 황교안 총리를 이렇게 질타하니까, 그때 이제 그 황교안 총리가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제가 기억합니다. 예, 저는 그 눈초리에서 이 사람은 외유내강한 사람이에요. 외유내강. 자신의 어떤 그 강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황교안 총리의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태경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삿대질하지 마세요 하면서, 삿대질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도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삿대질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아주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힘이, 그 내공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저는, 황교안은 이번에, 우리나라를 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요. 없었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하태경이 촛불에 타 죽고 싶으냐 하면서 그때 뭐 엄청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황교안 총리가 그 물끄러미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돼 가지고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요. 다운시켰다가 다운됐다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던가요? 갑자기 이게 중단돼서 황교안의 진 면모를 볼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 국회에서 하태경이하고 이렇게 딱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서 또 그 이재정인가요? 그거 막 방방 뜨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도 그 사람이 이재정인가요? 그 젊은 여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황교안 총리한테 뭐 질의하면서 오방랑인가 하는 거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이걸 물끄러미 보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오방랑이란 것입니다. 이게 뭐 굿할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 황교안에게 그렇게 대드는 그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때 그 황교안이 그 대하는 그 태도가 아주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눈초리를 저는 기억하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황교안의 그때 느낌이, 이 사람이 외유내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제는 대안이 없다. 황교안만한 사람을 더 찾을 수도 없다. 나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자유민주 세력은 황교안에게 모든 걸 걸어야 된다. 걸고 황교안이 망하면 우리 다 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주필의 의견에는 저는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아마 차기 대권 후보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으로 아마 제대로 된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황교안이 1위가 되지 않나 는 그렇게 봅니다. 좌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범여권 후보들로 따로 여론조사하고 또 야권 후보로 따로 여론조사해서 갈라놓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그 사람들이 왜 갈라놓자 하냐면, 한꺼번에 아마 황교안이 1위가 나올 거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론조사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제 예상은,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1위가 황교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대세론으로 이게 끝날 거라고 봅니다. 차기 대통령은 황교안으로 대세론으로 계속 1위를 하면서 황교안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지금 대안이 없어요. 설령 황교안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릎을 조인트 까서라도 세워갖고 당신은 가만히 있으셔. 우리가 밀 테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몰고 나가야 될 사람이 황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무능하다 할지라도. 물론 정규재 주필의 내심의 어떤 고뇌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20%의 비중을 두면서 황교안이 결연하게 싸워주기를 촉구를 했어요. 정규제 주필도. 저는 이제 애써 그러한 의미로 정규제 주필이 이야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정규제 주필보다 황교안 전 총리를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놨던 것도 아니고요. 그 하태경이를 쳐다보던 그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 눈초리, 이재정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 눈초리, 그거는 굉장히 멋있는 눈초리였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이게 뭡니까? 또 오방랑을 가리키면서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태경이한테 삿대질 하지 마세요. 네. 삿대질 하지 마시라고. 삿대질 하는 사람한테는 삿대질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하태경이나 이재정이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한 차원 위의 사람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었고, 또 이재정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여자라서 그런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한테 이렇게 어린애들이 왜 어른하고 놀자 그러면 막 어깨에다 매달리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팔에도 매달리고 막 그냥 막 주먹으로 막 등 때리고 막 애들하고 놀면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삼촌하고 놀아달라 그럴 때 저는 이재정이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황교안에게 이렇게 애가 어른하고 놀아달라고 할 때 막 주먹으로 막 까고 막 팔에도 어깨에 매달리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게 황교안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정신적 에너지, 그 앞에서 압도된 사람들, 이재정이나 하태경은 그 에너지에 압도된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이외에 더 이상 대안은 없다. 우리는 꽃가마를 더 만들어야 된다. 왜? 우매한 국민이기 때문에. 우매한 국민이기 때문에 꽃가마를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거기에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타고 호의호식할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누가 맞는지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